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된 이 네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질병과 관련돼서는 4월 중으로 아마 몇 급에 해당된다 하고 국가보건부에서 각각 개인에게 통보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보가 오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계실 때 만약에 경도 장애를 받고 계셨다. 그러면 그 경도 장애를 받을 때 본인 신체 검사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되면서 또 거기에 맞는 급수로 조정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경도 장애라고 해서 7급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높은 급수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경도 장애는 7급에 해당될 거고 중등도 장애는 6급 이상 그리고 고도 장애는 또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엽제 후유의증일 때 등급을 받으셨던 분들이 예를 들어 작년에 등급을 받으셨으면 그렇게 큰 변동사항이 없겠지만 5년 전에 등급을 받으셨던 분들 아니면 10년 전에 등급을 받으셨고 어떤 분들은 15년 전, 20년 전에 등급을 받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받았던 그 신체 검사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 그 기준대로 그대로 등급으로 전환을 해주게 되면 많이 억울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시 내 몸 상태가 많이 악화됐는데 그 악화된 상태에서 새롭게 신체 검사를 하지 않고 예전 자료를 가지고 등급을 판정을 하게 되면 당사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경도장에서 7급으로 전환을 해주면 그 7급을 만족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내용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도장에서 7급으로 전환을 해줬지만 본인이 나는 지금 7급보다도 더 높은 급수를 받아야 되는데 왜 7급으로 줬을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들 계속 만들면서 분명히 신체 검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등급을 판정을 하게 되면 억울해 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가 아마 다시 새로 개정이 될 것입니다 하고 그전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고엽제 후유증에서는 이 네 가지 질병이 신체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로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네 가지 질병은 고엽제 후유의증에 관련된 질병이었기 때문에 고엽제 후유의증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고엽제 후유의증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 때 그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새로 이게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고엽제 후유증에 맞는 새로운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게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신판으로 해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세한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네 가지 질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질병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라고 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일, 그리고 제가 그전에는 2023년 5월 달에 개정된 내용으로 계속 보여드렸었는데 4월 2일 날 다시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왜 개정이 되었는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네 가지 질병을 다시 이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이 네 가지 질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등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질병 말고 기존에 있던 나머지 질병들 모두 다 또 개정된 내용들도 여기에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 제8조의 3 관련해서 제1번은 눈의 장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 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방광암이나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증 해서 지금 네 가지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네 가지와 관련된 내용만 지금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자, 2번은 귀, 코 및 이부 장애인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3은 흉터 장애라고 해서 흉터와 관련된 내용으로 상위 등급 결정표가 다 나옵니다. 자, 4번은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다발성 경화증이 아마 이제 뇌와 관련된 내용으로 면역 체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다시 찾아서 설명을 해드리고 자, 여기 3급 4110을 보시게 되면 네 번째 항목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 증상이 고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극심한 자세 불안정과 균형 장애를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기존에는 파킨슨병과 관련해서 3급에 해당했던 내용이 비전형 파킨슨증이 이번에 고엽제 후유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이제 같이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이와 관련된 분들도 3급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자, 이제 제가 왜 얘기를 드렸는가 하면 만약 고엽제 후유증에서 비전형 파킨슨증으로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 중에서 고도장애를 받고 계시는 분이 이번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되면서 만약에 이분이 6급 이상이나 5급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몸 상태가 자꾸 더 심해지면 요 아래 보면 4급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급도 있고 물론 또 5급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몸 상태에 따라서 상위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엽제 후유증에서는 고도장애가 가장 높은 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장애를 한번 판정을 받으시면 그걸로 사망하실 때까지 고도장애 더 이상 높은 급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엽제 후유증에서는 7급이 있고 6급이 있고 또 5급, 4급, 3급 이런 식으로 파킨슨증과 관련해서
계속 급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본인도 알고 있어야지만 배우자나 자녀분들도 알고 각각 그 질병 상태에 따라서 급수가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더 높은 급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 4급을 보시게 되면 4급은 고도가 아니라 중등도의 체간 침범을 보이는 심한 자세 불안정과 균형 장애를 보이는 사람. 각각 급수별로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 또 5급 있죠? 5급 4항을 보시게 되면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 증상이 중등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중등도 자세 불안정과 균형 장애를 보이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5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고엽제 후유 의증에서 만약에 고도 장애를 받으셨던 분이 이와 같은 상태인데 6급 이항을 받았다. 그러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5급에 해당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왜? 5급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6급 1항에도 있습니다. 6급 1항에 파킨슨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또 6급 2항에 파킨슨증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파킨슨 병이 6급 1항에 포함됐다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며칠 기다려 보면 알겠지만 경도 장애는 7급을 주고 중등도 장애는 6급 2항을 주고 고도 장애는 6급 1항을 줄 확률이 그만큼 많이 높아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6급 1항에 이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이 포함이 됐고 요 아래 보시게 되면 6급 2항에도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엽제 후유 의증에서 고도 장애를 받으셨던 분이 6급 1항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런데 본인 몸 상태가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던 5급과 관련된 내용을 보인다 그러면 재판정 신체 검사 준비를 하셔가지고 5급을 판정을 받으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국가보건부에서 6급 1항이라고 해서 그대로 6급 1항에 만족하지 말고 본인의 그 몸 상태에 따른 등급을 판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본인도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배우자나 자녀분들하고 같이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싫으시면 그냥 행정사나 변호사 찾아가시면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귀찮으면 뭐 그런 방법을 쓰셔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또 뭐 마음같이 5급을 받고 4급을 받고 하냐 또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들이 직접 공부를 해서 배워서 신청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본인들이 직접 해봐야만 나중에 또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수 있고 자꾸 본인들이 직접 노력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그게 싫다고 행정사 전화하고 변호사 전화해서 만나서 신청하게 되면 그 한 번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번에도 또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집안에 있는 기둥 다 뽑혀 나갑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본인들이 잘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7급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게 지금 7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파킨슨병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 진행성 핵성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편측 침범을 보이거나 경미하게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 이 편측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그러니까 양쪽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진행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양쪽을 다 이렇게 침범을 했는데 그럴 때는 더 약하게 되신 분들. 그래서 아마 파킨슨증으로 해서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면 대부분 다 7급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 잘 알고 준비를 하셔야지 등급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차근차근 하나씩 또 설명을 해 드릴 것이니 혹시 이와 관련되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일찍 이와 관련된 7급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급 상황과 관련된 흉복부 장기 장애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선 이 5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1급 사망입니다. 1급 사망과 관련된 내용인데 악성 종양으로 해서, 그러니까 악성 종양은 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암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며 항상 간병이 필요하고 침상에서 생활하는 사람, 호스피스 병동 기록, 여명 치료 종료 후 자가 요양 등의 기록을 확인한다. 이런 경우에는 1급 사망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쪽 폐를 적출하고 다른 폐에도 고도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2급에 해당되고 또 2급과 관련해서 악성 종양과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꼭 방광암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암과 관련된 내용은 다 이렇게 1급 사망까지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2급도 있고, 자, 그 다음 3급과 관련된 당뇨 합병,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폐질환 이렇게 다 있고, 여기 여타의 악성 종양이 전이성 또는 재발성 질환으로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 이런 경우에도 3급에 해당됩니다. 여타의 악성 종양, 그러니까 기존의 암이 또 다른 암으로 전이가 되었거나 아니면 재발을 해서 항암요법이 필요한 경우에, 이럴 경우에 3급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힘들어지면 2급에도 해당되고 1급 사망에도 해당되고, 이렇게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가 각각 단계별로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까지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번 7급 판정을 받게 되면 그 7급을 평생 가는 줄 알고 계속 7급만 갖고 있다가 사망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보건부에서 이와 관련된 이 체계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7급이신 분들이 7급에 해당되는 금액이 적다고 계속 막 댓글도 그러고 또 만나서 얘기들 해보면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시는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몸 상태가 그만큼 나쁘면 거기에 맞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빠지면 또 거기에 맞는 등급이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6급 이항인데 평생 6급 이항인 줄로만 알고 계신다 이거죠.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6급 이항과 이렇게 차이가 나냐, 또 7급이신 분들은 왜 6급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자꾸 돈으로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급수별로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자, 5급과 관련돼서도 이렇게 내용이 있고 담낭암, 또 6급 1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6급 1항 방광암으로 진단 후 부분 방광 절제술 또는 항암요법을 받은 사람은 6급 1항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고엽제 후유 의증에서는 고도장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장애를 받으셨던 방광암을 갖고 계셨던 분이 이번에 6급 1항으로 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다시 또 재발이 되거나 그러면 5급에 해당되고 또 전이가 됐다 그러면 더 높은 등급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알고. 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어도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6급 2항과 관련된 내용 하나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번을 보시게 되면 방광의 손상 또는 부분 절제하여 무의식적인 배뇨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경우는 6급 2항입니다. 자, 그러면 6급 2항에도 있고 6급 1항에도 있죠. 그러면 고엽제 후유 의증에서 중등도 장애에 해당되시는 분이 6급 2항에 해당될 확률이 높고 고도 장애는 6급 1항에 해당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고도 장애가 5급에 해당될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가 새로 개정이 되면서 6급 1항에 그와 관련된 질병을 다 넣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고도 장애는 6급 1항에 해당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조금 뭐 며칠만 더 기다려보면 알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방광암이나 뭐 파킨슨증병 다른 질병으로 고엽제 후유 의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급 판정 받으신 분들은 몇 급을 판정 받으셨는지 나중에 보훈부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제게 댓글로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급 2항과 관련돼서 방광암과 관련된 내용이 요 아래에 있습니다. 12번을 보시게 되면 방광암으로 진단 후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을 받고 방광 내 약물, 항암제 또는 면역치료제를 말한다. 그러니까 약물 주입 요법을 받은 사람, 이런 경우에는 6급 2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립선암 진단 후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은 6급 2항. 그리고 6급 3항을 보시게 되면 다발성 골수증에서 형질세포종 단세포군 감마글로불린병 무증후성 골수증으로 근치적 치료 중인 사람, 이런 경우에 6급 3항에 해당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6급 3항과 관련해서 방광암으로 진단 후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을 받은 사람, 반복해서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6급 3항에 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광암이라도 어떤 수술을 어떤 단계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6급 3항, 6급 2항, 6급 1항으로 나누어지고 또 여기를 보시게 되면 7급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7급인데 16번을 보시게 되면 방광암으로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이런 경우에는 7급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은 고엽제 후유 의증에서는 경도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고 경과를 관찰 중인 경우에는 7급이고 그 다음 이제 수술을 한 경우에는 6급 3항, 또 부분 절제술 6급 2항, 또 완전 절제술 6급 1항, 단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된 다발성 경화증, 방광암, 갑상샘 기능 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이와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 새로 개정된 신체 검사표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돼서 이 네 가지 질병 말고도 기존의 질병 가지고 계신 분들을 어떤 식으로 또 변했는지 그런 내용은 제가 다음에 이와 관련 영상에서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많은 분들이 기준 미달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7급에 해당될지 각각 질병별로 7급에 해당되는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이제 이렇게 바뀐 최신판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당뇨병이든 고혈압이든 고지혈증이든 허혈성 심장질환이든 전립선암이든 가장 많은 질병들이 이런 질병들이었죠. 그러니 이런 질병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또 질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어떤 질병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 그러면 그런 내용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 최신판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